안녕하세요.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. 오늘은 여러 어머님들과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 영상입니다. 교수님, 저희 아들이 4살인데요. 아이가 성기 만지는 거 봤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또 아이의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이 혹시 성행위 영상을 본 건 아닌지 염려가 된다. 또 어떤 선생님들은 만 5세에 남아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그 성기 부분을 막 자극하는 그런 행동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른 여자아이 치마를 들추어 보거나 만지거나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운 이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럴 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엄청 나쁜 상황에 놓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아이를 대놓고 혼내야 할지 좀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유아의 자의행위 하는 이유와 또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유아의 자의행위라는 거는 엄마나 혹은 돌보는 분이 기저귀를 갈 때 우연히 또 아이가 자기의 성기를 만져본 후에 아이들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, 이것을 유아의 자의행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유아의 자의행위는 보통 18개월 전후로 시작되지만 한 4살에서 7살 정도 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의행위를 시작하게 되는지 3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발달 단계의 한 부분으로 돌이 안 된 아이가 손가락을 빨듯이 많은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작거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. 만 2세,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대소변 가리기를 이제 아이가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때 얼굴 또 입뿐만 아니라 다리, 팔, 그리고 자신의 성기를 이제 만지고 탐색을 하게 되죠.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.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또 물티슈로 닦아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이 자극되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자의행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유아의 자의행위는 그렇지만 사춘기 이후에 그 성호르몬 분비로 인한 어떤 성적인 한상을 동반하는 그런 자의행위하고는 아주 다릅니다. 이 성기를 만지는 거는 그 부위가 주는 어떤 감각을 인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아이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, 사실 그 아이들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감각을 많이 사용하면서 심심할 때 이제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많이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 손가락 빠는 거 있잖아요. 막 피가 나기도 하고 엄청나게 계속 손가락을 빠는 경우도 있는데, 그때 아이가 스트레스 또 불안, 공포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욱더 많이 조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감각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들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자의행위를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놀이를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불안도 줄어들고 재밌는 놀이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다만 아이가 이런 자의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기관에 가서도 다른 아이 눈에 띌 정도로 이제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. 남들이 보는 곳에서 자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
아이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몰두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이유 때문인지. 네. 자, 그러면 유아가 자위행위를 안 하게, 좀 덜 하게 자위행위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 5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아이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지침서에 보면 만 5세부터 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아이한테 말해주는 거죠. 네가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그냥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요. 그리고 혹시 여자아이가 나는 왜 꼬추가 없어요?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. 사실은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성교육하기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수준에 맞는 이 간단하면서도 좀 사실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거북한 질문에 대해서 어른들이 회피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질문이 뭔가 잘못된 건가?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 안 하고 숨기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자신의 몸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. 아이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이가 혹시 그 배변 후에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그 소변 본 후에 휴지, 또 물티슈 이런 거를 이제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이가 만지지 않도록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자, 2번째, 죄책감과 수치심 느끼지 않게 하기입니다. 아이가 5세에서 6세 유아는 그 남녀의 어떤 신체 차이에 대해서 호기심을 분명히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성적인 그 관심에 대해서 수용해 주는 거, 그리고 이해하고 아이가 당연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아이들은 그런 호기심 가지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지 않겠죠. 당연한 거고 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유아가 그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가 자위행위를 하고 그럴 때 그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고 혹시라도 정말 만져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조금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이는 조금 마음에 편안하게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, 이렇게 불안감 이런 걸 느끼지 않게 되겠죠. 그렇게 이제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셋째, 흥미있는 대체 놀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의 이러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면서 엄청 잘못된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이렇게 좀 눈치를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것 같으시면 오히려 더 재밌는 놀이로 아이를 유도해서 우리 레고 놀이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.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의 방향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냥 무관심하게 대하면 아이는 점차적으로 그런 습관이 없어질 겁니다. 부모님이 하셔야 될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을 보이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킨십이라든지 신체 접촉, 또 신체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쓰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4번째, 마음의 안정 찾기입니다. 아이가 집에서 좀 불만이 있거나 부모님끼리 다투거나 맞벌이 부모님이고 아이가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면 그러면 이제 이 자위행위 자체가 하나의 오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집안에서 좀 어떤 불만이 있는지 불안함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심심한지 허전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
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, 너무 심심하다면 안 심심하게 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. 그리고 혹시 아이가 지나치게 이 자의에 몰두를 한다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뭔가 심리 치료를 받거나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필요한 것일 수 있죠.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좀 애롭다, 또 어떤 걱정되는 거, 그다음에 너무 이제 긴장되거나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의를 해 보니까 되게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그런 불안감,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째, 명확한 한계 설정과 훈육하기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못 본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데 부모님은 자기 스스로 그거를 좀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계속 넘어가요.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'아, 부모님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허락했다.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이런 거를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으니까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'하면 안 된다.'라는 훈육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쪼끔 이제 대화를 나눠서 "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네가 이렇게 그런 것보다 다른 즐거운 놀이를 하면 좋겠고." 이렇게 막 따끔하게 혼내고 이게 아니라 좀 아이에게 알려주시고요. 그리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하게 될 때는 '아, 이거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안 돼.'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명확하게 한계 설정을 해 주셔서 정확하게 아이에게 알려주시는 거, 요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뭐 조금 팁을 드리면 몸에 이제 지나치게 꼭 맞는 바지, 속옷 이런 것은 안 입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조금 이제 신체적으로 또 자꾸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. 자전거 타기나 아이에게 특정한 어떤 그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어떤 것들이 매체가 있다면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 줄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유아의 자의행위의 원인과 안 하게 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원인은 아이가 그 자신의 어떤 성기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받아 쓰이고 또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거나 심심할 때입니다.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아이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하고 또 아이가 혹시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흥미있는 대체 놀이를 좀 찾아주시고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해주시고 혹시나 너무 심하면 그래도 명확하게 한계 설정을 해주시고 훈육하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우리 아이에게 가정에서나 혹은 뭐 어린이집, 유치원 등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적절한 자세와 올바른 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해야겠습니다. 오늘도 아이 마음 키움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